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인터뷰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톱뉴스에서 간단하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쭉 보셨으니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소장님의 추가적인 무언가 해석. 네, 해석을 더 듣고 그렇죠. 싶어서 더 기다렸어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 다 그거 기다리는 거죠. 뭐. 네. YTN 보면 뉴스는 다 나오는데 뭐. 아, 그렇죠?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늘 말하는 대로 뉴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금융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뉴스, 이 팩트 혹은 가능성을 과연 어떻게 시장에 적용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3월장 들어서면서 이제 경계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 원래 이벤트 끝나고 나면 사람들도 좀 약간 우울증이 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거 모르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옛날 노래. 70년대. 아 근데 네. 저는 이런 멘트를 사실은 좀 기다렸어요. 뉴스가 하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죠. 이 경제 쪽에서 관점을 두고 봤을 맞아요. 때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을 했었거든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 첫 번째 대 이야기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RBC 캐피탈의 톰 포첼입니다. 파월, 어제는 비둘기, 오늘은 비관론자. 클라리다 부의장, 12월에 유턴 없어, 눈길이 간다. 인플레 풀스톱 표현, 연준의 리액션을 반영한다. 오늘 좀 뭔가 코멘트가 쭉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자니 뭔가 파월 의장이 힘들어 보이셨고 뭔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가에서도 약간 버리려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예, 약간 그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진짜 올 초만 해도 비둘기파, 우리 편이야 하다가 이제는 너무 계속 그렇게 가니까 저 약간 비관론자에다가 약간 찌질이로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막 도둑 소리 내면서 내가 저거 이번만 참는다 그랬는데 한 20번 참다 보니까 바보 아니야. 아,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있어요. 열받는데 막 말리면 오히려 막, 야, 네. 나봐 나봐, 이런 거 실제로 넣으면 안 싸워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약간 그런 약간 찌질이 캐릭터로 월가에서 지금 점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 말까지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의 부채 자산 축소, 다시 말하면 긴축을 종료하는 안을 지금 공개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거의 그 결정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연준 부의장 그 클라리다는 12월에도 유턴은 없다라고 해서 그럼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네. 지금 금리 인상은 일단 일시적으로 멈춤에 있지만 월 한 500억 달러씩 만기 채권을 재매입을 포기하거나 소각하는 식으로 해서 긴축을 계속 하고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의 풀스탑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연준도 금리 인상을 다시 인하로 완전히 뒤집는다기보다는 그냥 만기 채권 재매각 소각 이거를 멈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플레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간다,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이 또 지금보다 더 나쁘면 그때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면 진짜 연준 의장이 저렇게 인내심이 아닌 정말 환자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러고 또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오히려.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또 너무 지나친 비둘기도 경기의 확신을 꺾는 그런 거라고 해서 또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죠. 파월 의장이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냈어요. 뭐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 인형이었거든요. 사실은. 걱정 인형이요. 예, 예.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근데 예. 그게 오늘은 이제 혼자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의원들의 질의 질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오늘 마침 트럼프도 없고 하니까 연준 의장 손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미국이 언제 부채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긴 뭐 하죠. 쌍둥이 적자라는 게 기축통화국이 어떻게 보면 숙명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월가 금융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아무리 실적이 나빠도 무조건 금융사들은 연준하고 같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게, 달러를 찍어내가 전 세계로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게 월가 금융사들인데 여기가 안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쌍둥이 적자, 미국의 뭐 정부 부채 이런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걸 자꾸 이제 연준 의장한테 책임을 물리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와가지고 경제와 금융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트럼프 반대론자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비둘기파적인 행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둘기파적인 행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계부채나 정부 부채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당신도 한때는 중립이었는데 왜 비둘기파가 됐느냐고 너무 이렇게 이제 쏠렸냐. 예,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논리를 부딪히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는 미국 경제가 솔직히 너무 좋은 거, 특히 양적 완화나 어떤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증세로 막 기운이 뻗치는 거를 보기 싫어하죠.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 뭐 오늘은 심지어 비관론자로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셨는데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진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처럼 전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얘기가 딱 그런 나왔으면 올해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왔으면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지금 탄력을 딱 받아야 되는데 시기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시장이 좀 쉬어가고 숨 고르고 약간 어떠한 이슈에도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긴 힘든 시기여서 맞물려서 그런 것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아시겠지만 클럽에서 한 5시간 열심히 춤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네. 가방 챙겨왔는데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또 나왔어요. 그럼 그러면 춤추죠. 추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는 거고 힘들긴 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뭐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혹은 이제 어디 뭐 쇼핑몰 갔는데 너무 귀에 꽂히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결국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3번만 연속으로 리피트로 들으면 그다음부터 듣기가 싫어진다. 아, 이미 반복된 발언과 익숙해져 또 버렸고 시장의 피로감과 그러니까 뭐 익숙해진 것도 있고 시장의 피로감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약발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연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볼까요?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의원 짐 두던이 한 말입니다. 코헨, 백악관 입성 실패하자 화풀이하는 것이다. 코헨, 백악관 입성보다 양심부터 설전. 공화당 내분과 누워서 침 뱉기에 우려. 트럼프가 지금 이제 미국에 없고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런 설전이 또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도 하노이로 떠나면서 등이 뭔가 따가웠죠. 귀가 뭔가 간지러웠을 것 같아요. 귀가 간지럽고 예. 뒤통수가 간지럽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미국 언론들은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냥 사진 아까 보신 한 카트 정도 나왔고 뉴스 창에는 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보다도 미국은 트럼프가 떠나 있는 마당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그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트럼프 그 대통령 선거 캠프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에 뭐 법률 고문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사 같이 해결사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사. 트럼프가 옛날에 이제 여자 문제, 네. 그다음에 뭐 막말, 뭐 노사 문제 이런 거 사고 친 걸 이 사람이 다 돈으로 이제 입막음을 하고 다녔는데 과연 이제 거기에 있어서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큰 일이라서 이제 특검까지 임명이 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이 저 코헨 백악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백악관 못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저거 화풀이 하는 식으로 저렇게 폭로한다. 그래서 코헨이 shame on you. 미국에서 특히 뭐 그런 줄 의회에서 상대방 질의하는 의원한테 shame on you라고 한 거는 우리말로 치면은 거의 비옵시읒급의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거 센 표현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화당 내분하고 누워서 침 뱉기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사업가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wrongdo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여성 문제,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게 많은데 우리 이번에 뭐 승리 뭐 그 클럽 가지고도 뭐 성접대 뭐 지금 얘기가 나왔다 진실 공방 있는 것처럼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좀 피가 뜨겁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옛날 외화만 봐도 큰 저택 빌려가지고 막 큰 풀장에서 막 파티하잖아요. 거기 이제 네네네. 여성 게스트 불러오고 이제 이러는데 뭐 거기 왔는데 뭐 택시비만 줘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이런 게 이제 다 코헨이 입막을 하면서 다 다녔는데 근데 또 트럼프가 자신만만할 법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트럼프한테 내가 오랜 기간 저 사람의 어떤 그 파트너였다고 밝힌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포르노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선임한 변호사가 마이클 아베나티라고 되게 정의의 화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열심히 스토니 데니얼스를 변호하면서 트럼프 나쁜 사람이라고 하다가 또 아내를 폭행해가지고 가정폭력 맞아요. 혐의로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드라마인가요? 날 까지 마, 날 파지 마. 그러면 니네도 다 나와. 그런데 뭐 포르노 배우도 뭐 옛날에 약을 했던 전력이란 거 이런 걸 막 까면서 지금 막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자신만만한 건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한테 그러는 사람들은 더 과실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진에 나왔는데 스테이크하고 김치 그다음에 그 수정과를 내왔다고 하는데
원래 이럴 때는 포도주 한 잔이라도 이제 건배를 하잖아요. 그 정상 만찬에서. 근데 트럼프가 밝혀진 것과 다르게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청교도로서의 어떤 자기 절제와 통제에 능한 사람이고 포도에 물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술 안 먹잖아요. 포도주 건배도 안 했고. 오. 근데 우리나라 옛날 청와대 그 만찬에서는 그때 민속주를 상에 올려가지고 조금 너무 콜라 상대방 마시잖아요, 콜라. 예, 저항을 그 취향을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제 않았다. 비판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형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릭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 조기의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본인은 평생 동안 술을 안 먹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대단하신 것 대단하죠. 같아요. 다른 걸 뭐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그것까지는 이미지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식적으로 뭔가 사람이 약간 카리스마 있고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선의를 조금 베풀었을 때 이 사람과의 협상을 더 잘 되게 약간 하는 효과가 그런 있긴 정치 한것 같아요. 전략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트럼프 협상의 기술에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색깔을 갖다가 변신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본 색깔을 드러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 주류 언론, 뭐 CNN을 포함해서는 다 트럼프 재선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북미 회담 얘기는 거의 뭐 한 맞아요. 커트로 근데 빼고 진짜 없었어요. 근데 코엔 이슈가 대부분 뭔가 다. 변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이즈죠 그냥. 만약에 트럼프의 흠집을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흠집이 아닌 뭐 거의 상처나 자상이 나는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지금 도전한 뭐 여성 미투 운동들을 다 지금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꿰뚫는 힘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언론과 트럼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네. 약간 여자 문제에 그래도 좀 관대하잖아요. 그런가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관대해요. 우리나라보다는. 아 미국 출신이신가요? 어쩐지 관대하더라. 어쩐지 관대하셔서. 아, 네. 자 관대하신 반가워죠. 분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도쿄 라이브라 인베스트의 사쿠마 야스오입니다. 파월 입장, 지표의 방향성이 불명확하다. 10월과 12월 폭락 경험, 하방 우려 유, 최근 긍정적 쏠림 현상,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3월달에 조정 장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에서 본 대로 비둘기파의 어떤 감동도 이제 다 떨어졌다는 점에서 한번 폭락 경험이 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다가 한번 꺾이면 의외로 시장이 어떤 투매에 동참하면서 아 진짜 작년 10월에도 그랬지 연준 약발이 아니면 시장이 지탱하기 어려워 이러면서 쏠림 현상이 또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내용 볼까요? 예, 예. 네, 짧게 보도록 할게요. 월드 그린 디자인 협회장 스이딩 꽌이 한 말이네요. 중미 IT 냉전, 중국이 더 얻을 게 많다. 내년 기업 IT 연구개발비 1조 8,400억 위안 예상이 된다. 에너지, 운송, 통신 등 이런 사례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다. 정말요? 이게 뭐 이제 스이딩 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전 스테이트 오브 카운슬이 뭔가요 중국에 공산당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디 지금 이제 속보가 속보가 나왔네요. 나왔는데 미국 무역 무역대표부에서 대표부에서 추후 추후 통보가 있을 있을 때까지 때까지. 대중 관세율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아, 일단 뭐 휴전이라고는 보겠지만 앞에 인터뷰 우리가 본 대로 양적 협상에서 완전히 협상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관세율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일단은 3월 1일이 지나도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거를 재확인해 준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협상의 문을 더 열어줘서 여유를 주는 거죠. 네, 하지만 저렇게 한 이면에는 왜 미국이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반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더 얻을 게 많다는데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일단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의 임원을 스카우트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몰래 빼내가지고 왕창 카피품으로 실적을 늘려놓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자기네들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건데 네. 지금까지 에너지, 운송, 통신 분야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이 세계 최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업체 화웨이 같은 게 탄생을 했으니까 결국은 다른 IT나 반도체도 그럴 것이다라고 일기장에 일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인터뷰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공산당 이제 내부 관계자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런 여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주고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저번에도 한번 이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 문제죠. 농산물 수입하는데 그건 우리가 필요해서야.
이것도 우리가 필요해서야 약간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김민지 앵커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구연도 그때 나는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그때 얘기한 대로 여의도 네. 스타벅스에서 3시간 반 동안 우리가 토크를 했던 네. 또 기억이 나네요. 빠져들어서 또 까셨네요. 예, 예. 해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예. 근처로 오시면 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오늘 알겠습니다. 월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김익 소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